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와 애플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애플이 M1 Max 프로 칩을 내놨죠. 성능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시작하기에 앞서 주식을 안 볼 수가 없죠. 오늘 테슬라가 또 3%나 올라서 이제는 900이 정말 코앞입니다. 계속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야금야금 올라가니까 진짜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는, 그리고 52주 최고 구간인 900불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워낙에 실적이 좋기 때문에 거기에 수렴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EPS 어닝도 지금 예측치는 지난 분기보다 살짝 높은 수준인데 더 이것을 비트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딜리버리를 워낙 엄청나게 잘 했고 계속 마진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주주총회에서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측치를 넘기지 않을까. 근데 다른 회사와 달리 테슬라는 이런 가이던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롯이 월가의 예측에만 좀 의존하다 보니까 좀 정확성이 떨어지는 면이 있긴 하지만 여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전기차에서 이만한 차가 없고 다음 분기에도 테슬라가 많이 생산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 공장 2개가 오픈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제 돌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딜리버리도 늘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올해에는 쭉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애플 발표랑 이게 이제 겹치게 되는 거죠. 테슬라가 왜 이제 셀프 드라이빙에 있어서 자체 칩을 개발하고 이제 노력을 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정말 비교가 되는, 애플 역시도 이번에 발표해서 이제 맥북 프로를 발표했는데 거기서 제가 관심 있는 건 반도체죠. 이 다이 사이즈를 보십시오. M1 프로와 M1 맥스를 내놨는데 지금 메모리 밴드위스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램도 충분히 줍니다. 대역폭이 장난이 아닌데다가 무엇보다도 성능이 거의 미쳤습니다. 거의 장난이 아닌데요. 그러면서 소비 전력은 훨씬 더 떨어집니다. TSMC의 역시 제조 기술 역시도 상당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더욱 놀라운 거는 이미 CPU야 워낙 잘한다라는 거를 이미 M1 때 저도 지금 맥 미니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걸 체감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엔 그래픽카드도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픽카드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당연히 CPU는 더 난리가 났고, 지금 그래픽카드는 엔비디아의 RTX 3080에 준하는, 그러면서 소비 전력은 더 떨어뜨리는 거의 괴물 같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참고로 이게 또 관심이 가는 이유가, 그러니까 애플은 늘 좀 커넥터, 인풋 단자에 좀 인색하죠. 아이폰만 보더라도 자꾸 다 없애버리고 독자 규격을 택한다라든지 자꾸 그런 행보를 보여왔는데, 심지어는 맥북 프로에서도 그랬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한 3년 전 맥북 역시 보면은 썬더볼트지만 USB-C 타입과 다른 것들은 싹 다 없애버리는 반가운 소식으로 전부 다 돌아왔습니다. 맥세이프가 돌아왔고요. HDMI도 돌아왔고, 심지어 여기 SD 카드도 다 돌아왔습니다. 놀랄만한 소식이죠. 논란이 됐던 키보드 역시도 이제 터치바도 사라졌고 이제 옛날 방식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옛날의 맥북을 연상시키는, 그러니까 성능은 괴물 같은데 지금 포트나 이런 것들 보면은 우리가 사용자 편의를 좀 제고해달라 많은 유저들이 요구했던 것들이 대부분 들어줬습니다. 이렇듯 애플 역시도 소비자의 그 귀를 기울이고, 역시 안 팔리면은 안 팔린다라든지 그 시장이 자기가 이렇게 의도한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라면은 역시 회사의 속성상 이윤을 극대화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애플답지 않은 행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기업을 훈련시키는 거는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나름의 방법이겠지만, 제일 좋은 거는 그렇게 소비자들 니즈에 맞지 않은 제품은 그냥 안 사면 됩니다. 안 살 것 같으니까 이렇게 다 정말 원하는 대로 다 들어와서 이건 정말 환영할 부분이고요. 진짜 헤드폰 잭이 여기 있다, 물론 원래 있었습니다만 아이폰과는 너무 다른 행보여서 정말 놀랬고요. 그러나 무지막지한 성능과 편의성을 다 제공해 주지만 가격은 전혀 착하지가 않죠. 그래가지고 이거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왜냐하면 제가 맥미니를 써보고 제가 그 애플 환경과 파이널 컷 프로와 맥미니의 그 조합 환상적이죠. 이렇듯 크리에이터 입장에서 보면은 그 몇 분 연산이 그 렌더링하는 연산이 빨라져서 그 파일을 만드는 시간이 빨라질 때마다
체감이 확 됩니다.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하고 인터넷 속도에도 되게 민감하거나 이게 바로바로 유튜브에 빨리빨리 이렇게 업로드 한다라든지 반응이 좋다라든지 이게 끊어지는 거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좀 참지, 돈이 이제 많이 세이브 되니까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거 진짜 몇 분씩 빨라질 때마다, 왜냐면 작업을 반복적으로 더 할 수도 있고 뭐가 틀린 게 발견되면 다시 이제 에디팅해서 올려야 된다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 몇 분 빨라진 게 정말 체감이 돼서 저 역시도 이번에 맥북 프로 이거 사야 되나라고 했는데 가격은 전혀, 다시 한번 이런 컴퓨테이션 파워가 크리에이터에 정말 도움이 많이 되지만 가격은 상당하다. 제일 싼 게 14인치 A코어 2000불입니다. 하나로 하면은 세금 포함하지 않은 가격이 미국 발매 가격이 240만원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프로 M1 프로 10코어짜리는 2,500불이죠. 300만원이 넘습니다. 가격도 어마무시하다. 그리고 다 소비자들의 그런 요구를 다 들어준 것 같은데 이제 깜짝 놀란 게 디스플레이는 여전히 노치가 이렇게 대놓고 있다라는 점. 뭐 아이폰에 대한 그 어색함을 없애려는 건가요? 이걸 계속 강조하는데 이건 좀 의외였습니다. 거기다 페이스 아이디도 없습니다. 그냥 웹캠만 있는데 버젓이 저기에 노치가 있습니다. 요게 좀 오게 티라고 할까요? 뭐 근데 애플답게 가격은 워낙 비쌌으니까 뭐 무지막지한 성능과 이런 걸 봤을 때 이번에도 살 사람은 다 살 것 같다. 근데 저는 조금은 고민해 봐야겠다. 가격이 걸림돌이다. 근데 가격만 좀 더 이제 연말이라든지 내년에 조금이라도 뭔가 깎이는 행사나 이런 게 있으면 한번 저는 고려해 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성능이 무지막지하다. 그래서 애플 칩을 제가 얘기한 이유가, 이렇게 애플이 어마무시한 성능을 낼 수 있는 거는 본인 생태계에 맞게 디자인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이런 반도체 추세가 테슬라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율주행에서 자체 칩을 설계할 수밖에 없는 게 기존에 있는 것들을 갖다 쓰고 그냥 조합해서 쓰는 수준이면은 이미 한계에 달했고 워낙 가격이 비싸고 엔비디아 칩을 그냥 써서 범용적으로 쓰면 비싸기 때문에 자기 입맛에 맞게 커스터마이즈를 하고 자기 용도에 맞게 극한으로 튜닝한다라는 거죠. 애플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극한의 성능은 애플 생태계에서 발휘될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이제 범용성도 조금씩 고려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성능의 맛을 보려면 애플 생태계에 들어와야 되죠. 그렇게만 하면 이런 극강의 성능, 말도 안 되는 이런 걸 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 빼먹은 거, 이미 앞에서는 얘기했지만 파워 대비, 그러니까 워낙 소비 전력이 적은데도 어마무시한 파워를 내기 때문에 지금 이미 M1에서도 말도 안 되는 배터리 라이프를 보여줬지만 이런 극한의 성능과 엄청난 배터리 라이프를 보여줘서 이것도 경쟁사를 압도합니다. 사실 여기 나오듯이 A코어 랩탑 아주 경쟁사에 좋은 CPU들을 여기 아예 이제 대놓고 아주 조그맣게 파인 프린트로 여기 어떤 랩탑을 테스트했는지 전에는 밝히지 않았는데 파인 프린트를 이미 밝혀놨습니다. 경쟁사의 랩탑을. 제가 말하는 극한의 그런 퍼포먼스라는 거는 오버롤리, 그러니까 다각도로 봤을 때라는 거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배터리 라이프까지 해서 다 이런 생활성, 배터리만으로도 구동되고 뭐 이런저런 다 했을 때 정말 엄청난 랩탑을 이렇게 내놓고 있다라는 거죠, 애플이. 물론 가격도 엄청납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이제는 인텔의 반응이 좀 궁금했던 거죠. 원래 애플은 인텔의 CPU를 썼습니다. 근데 이제 완전히 최상위 모델도 이제 인텔을 이제 버린 거죠. 원래는 요거 나오기, 오늘 발표하기 전에는 인텔 CPU를 그나마 살려뒀는데 이제 인텔을 버렸는데 또 요 타이밍에 맞게 인텔 CEO 겔싱어가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 인터뷰 내용 보면은 여전히 이제 애플과 경쟁도 하면서 다시 애플을 이제 끌어들이고 싶다.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애플의 저런 극한의 성능은 물론 애플이 범용성을 좀 고려하긴 하지만 이제는 뭐 그래도 여전히 이런 윈도우나 안드로이드 기반 대비하면 좀 폐쇄적인 시스템이니까 우리 CPU가 더 오픈되어 있고 그런 환경에 더 우리 서포트를 많이 해주고, 거기다가 지금 AMD에 밀렸던 이제 새 칩이 10나노짜리 칩이 나왔는데 나쁘지 않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대세를 찾아올 기미가 보이긴 하는데, 지금 테슬라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거는 각
각자 자신의 상황에 맞게 디자인하고 제조는 이제 잘하는 친구들한테 맡기고 이런 이원화되는 상황에서 인텔이 과연 애플을 되돌려 세울 수 있냐라는 거죠. 지금 나름 그렇게 CPU를 내놓고 이렇게 하는데 뭐 약간 부족한 모습이 보이고 약간 트렌드에 좀 역행하는, 물론 그래서 인텔도 파운드리에 진출합니다. 그리고 외장형 그래픽카드도 내놓죠. 그러니까 다 하죠. 이제 칩 제조하는 거 다 하겠다 하는 건데, 뭔가 이 인터뷰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아시아에 집중된 그런 제조를 좀 이제 분산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나서야 되는데 정부한테 이제 보조금 많이 달라라는 얘기가 더 크게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옛날에 보여드렸던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미국은 좀 보조금이 부족한 편이죠. 이제 다시 이제 보조금도, 미국도 이제 제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돈을 투여하는데, 아직은 법안이 한 반쯤 왔죠. 이제 하원인가요? 거기 이제 남아있긴 한데, 저는 그 얘기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현재 나온 계획을, 이 인터뷰에서 지금 이 질문하신 분도 지적을 했지만, 현재 지금 인텔은 기존의 CPU의 패권도 다 하면서, 애플도 이제 고객사도 돌리면서 나 파운드리도 하고 다 한다라는 얘기는 결국 보조금 안 받으면 불가능할 거라는 얘기를 콕 집어서 얘기하더라고요. 결국 저도 첫 번째 질문인 보조금 달라, 돈 빨리 투자해서, 뭐 그 얘기가 더 크게 들렸는데, 약간 임팩트가 현재 흐름에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니까 현재 CPU는 CPU대로 그냥 적당히 방어하면서 인텔도 파운더리로 옮겨가지 않을까라는, 현재 애플과 테슬라의 그런 추세를 봤을 때 그렇게 되는 모습이 조금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현재 흐름이 그래서 그런지 인텔 주식도 썩 6개월 동안 모습을 보면 최근에 살짝 오르긴 했는데 영 시원치 않죠. 그런 것들이 여기 다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